자, 오늘은 여성에서 소변이 너무 자주 나와요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수의 남성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오늘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여성에서의 문제를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단순히 소변을 보는 횟수가 많은 빈뇨가 아니라 소변의 양이 많이 나오는 다뇨에 대한 강의입니다. 다뇨는 당연히 소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뇨에서는 빈뇨를 동반을 할 수 있지만 빈뇨라고 하면 아주 조금씩 자주 보는 것도 빈뇨이기 때문에 오늘은 소변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점 알아두시고요. 근래 들어서 이것과 비슷한 환자를 두 분을 보게 됐는데 아주 교과서적인 케이스로 제가 생각나는 게 한 10년 정도 전에 2012년경에 봤던 실제 환자인데요. 이분이 그때 58세였고 임신 3번과 출산 3번을 한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담낭 절제술 후에 급성 신부전에 빠졌고 결국 하루 정도 지난 후에 회복이 완전히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형 병원의 간호사 출신 부사장이셨고 남편이 외과 의사였고 술이나 담배는 안 하시는 건강한 분이었는데요. 특정한 가족력으로 콩팥에 문제가 있거나 암이 있거나 이런 문제도 없었고 복용하는 약은 종합 비타민 1개 이외에는 특별히 먹는 거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그 전과 그 후에 주치의로부터의 피검사를 가져오셨는데요. 피검사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서 대표적인 것,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소디움이 143, 크리아틴이 0.8, 혈당이 98. 소변 검사에서는 항상 모든 수치가 정상 수치였고요. 단백뇨나 혈뇨가 없었고 소변이 대부분 좀 묽게 나오는 형태였습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수술을 한 다음에 콩팥 수치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간호 출신 종합병원의 부사장님이시다 보니까 바로 신장내과를 부르고 신장 초음파도 하고 CT도 찍고 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피검사를 다시 했더니 급성신부전은 완쾌를 했고 피검사 다른 것 뜻이 모두 정상이니까 병원에서의 내과 의사 및 신장내과 의사가 다 회복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퇴원하라 해서 했고 주치의도 그때 한번 수술하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아무래도 간호사 출신이고 그리고 병원 쪽에 높으신 분이다 보니까 콩팥이 걱정돼서 제 병원에 세컨 오피니언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병원에 오셔서 첫 번째 소변 검사 했더니 그전과 비슷하게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안 나오고 혈뇨도 안 나오고 정상 수치 나오고요. 그리고 소변은 계속 아주 묽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만약에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자, 여기까지 왔을 때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퍼즐을 하고 한번 보시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 미스한 게 있었습니다. 병원의 부사장님이고 남편이 의사다 보니까 VIP 신드롬으로서 필요 없는 CT를 하긴 했는데요. 이거는 별로 문제가 없었을 거고 필요 없는 걸 한 거죠. 그 이외에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환자가 진료실에 딱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물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신은 너무 물을 좋아하고 간호사고 물을 안 먹어서 콩팥이 망가지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물이 중요하다는 걸 충분히 알아서 굉장히 물을 자주 마시고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걸 보고 의사 선생님이라면 다음 질문은 무엇이 될까요? 자, 여기까지 왔을 때 벌써 파악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교과서적으로 모든 걸 다 순서대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물어본 게 몇 가지는 있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우울증 여부 관계, 건강염려증이 있는지 그리고 시야 검사를 바로 했고 환자의 역학조사를 했는데요. 자, 콩팥이 하루 나빠졌는데 이딴 거를 하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물을 많이 마시는 분인데 물을 많이 마시니까 당연히 소변을 많이 본다고 환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것은 뭐냐면 나트륨 수치가 정상 수치긴 하지만 높은 정상이었습니다. 143. 그런데 혈당 수치도 정상인데 소변은 굉장히 묽게 나오고 있었어요. 자, 소변이 굉장히 묽게 나오는데 나트륨은 높다는 거는 환자가 이런 상태면 탈수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탈수 증상에서는 소변이 굉장히 진하게 나와야 되는데 의외로
맞지 않게 너무 묽은 소변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환자는 지난 30년 동안 자신이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본 게 아니라 소변이 너무 묽게 나오기 때문에 탈수가 돼서 물을 많이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야기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닌 것들부터 보자면, 자, 정신심리학적 사회적 문제 파악을 하는 이유가 바이폴라 디스오더가 있으면 이 바이폴라 디스오더 때문에 옛날에 많이 쓰던, 요즘도 쓸 수도 있지만 옛날에 많이 쓰던 약이 리티엄이었습니다. 이 리티엄을 많이 쓰면 신장성 요붕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장성 요붕증을 야기하고 그러면 단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간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간호사나 의사들은 가끔 정신적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뇨제를 필요 없는데 복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 간호사는 갑자기 체중을 빼기 위해서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인데, 이뇨제를 먹으면 체중이 빠지니까 잘못 생각을 하시고 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뇨제를 복용해서 소변이 많이 나오고, 이뇨제 때문에 소변이 묽게 나오는데 그러면 탈수 증상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피검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를 보니 이런 경력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뇌하수체암이 될 수 있는데요. 그거는 MRI를 찍어보기 전에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바이템포럴 헤미아놉시아라고 해서, 이거는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환자한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계세요 하면서, 자, 손가락이 보이나요 하면서, 자, 손가락 지금 하나예요, 두 개예요, 이렇게 해서 의사와 환자가 똑바로 본 상태에서 점점 바깥으로 나가면서 손가락이 환자가 안 보인다고 했을 때, 의사의 눈에는 보이는데 환자의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것은 환자의 시야가 좁아졌다라는 얘기죠. 중간에 놓고 같은 각도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환자의 바깥의 시야가 안 보이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게 언제 생기냐면, 뇌하수체가 있는데 뇌하수체에 이렇게 종양이 생기면 이 위로 여기 근처로 이제 우리의 시야의 시신경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를 누르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시야의 시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바깥에가 안 보이게 되는 병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여기에 우리가 엔타이다이레틱 호르몬이라는, 우리가 탈수가 됐을 때 소변을 묽지 않고 진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종양이 있어서 뇌하수체에 있는 세포들을 죽이게 되면 그 호르몬이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 다량의 소변이 묽게 나와서 환자가 탈수 증상을 느끼고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이 종양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분은 이런 거는 아니었고 시야도 정상이었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솔직히 물어본 거는 뭐였냐면, 환자한테 소변이 많이 나오는데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니까 환자가 잘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20대였나? 30대였나? 언젠가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애를 3명을 낳는데 난산이었나요? 특히 마지막.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어떻게 알았나요? 하면서 마지막 아이가 난산으로 인해서 과다출혈을 해가지고 수혈까지 받았던 경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물어보면서, 아니 신장내과 의사가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여성에서 소변이 묽게 나오면서 나트륨이 정상이라고 해도 높은 정상에 있다면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 전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이 좀 안타깝기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환자가 자기가 물을 좋아해서 이렇게 먹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사한테도 컴플레인을 안 했죠. 그래서 이분은 난산을 했고 과다출혈해서 수혈까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처방을 드리기 전에 MRI를 먼저 찍었는데요. MRI를 보니 이렇게 엠티셀라 털시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새카맣죠? 반면에 뇌하수체 종양으로 오신 분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데, 새카맣게 세포가 다 죽어서 MT 돼 있다
라고 해서 엠티셀러 털시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환자의 진단명은 시안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여성 산모가 출산 후 과다출혈 또는 저혈압으로 인해서 뇌하수체가 괴사가 되고, 그래서 그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 그런데 이게 출산 후에 수년 동안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증상이 났다면 가장 흔한 게 젖분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벌써 10년 전에 있었던 분인데 굉장히 텍스트북이었고, 저번 주에 오신 분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난산을 하셔서 그분도 수혈까지 받으셨다고 했는데 아이한테 모유가 나오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갑자기 이 케이스가 생각나서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안 신드롬에서 젖이 안 나오는 게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저갑산선증, 아드레널 인서피션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의 경우 같은 다뇨, 진단명으로는 이제 요붕증이라고 하죠. 소변이 많이 나오는 이것은 이제 이 뇌하수체 뒷면에서 엔타이 다이우레틱 호르몬이라고 해서 소변을 진하게 만드는 그 호르몬의 결핍으로서 다뇨가 발생하는 그런 기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시안 신드롬이 생기고 바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젖 분비 문제가 없으셨던 분이 요붕증이 몇 년 있다가 나오게 되면 환자는 자신이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이런 병이 있을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물을 많이 드시면 소변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소디움 수치가 높지는 않아야 돼요. 그런데 소디움 수치가 높으면서 소변이 굉장히 묽게 나온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요붕증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환자가 대부분 자신이 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마셔서 소변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의사한테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수술을 할 때 다뇨로 인해서 응급수술이 아니라 그냥 선택적으로 스케줄 잡고 하는 수술에서는 의사들이 큰 문제가 아니니까 수액을 어느 정도 딱 주라 해놨는데 환자가 엄청난 다뇨가 있는데 거기에 보상을 안 해주면 탈수로 인한 급성신부전이 생기고, 그 탈수로 인한 급성신부전은 수액을 많이 주게 되면 금방 회복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 경우 같은 경우도 마취해서 회복을 한 후에 환자가 그냥 물을 마시니까 그 다음날 피검사했을 땐 정상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환자분이 제일 처음 왔을 때 담낭 절제술 후에 급성신부전이 하루 정도 후에 완전히 회복이 됐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 수치를 보고 나서 그분이 저희 병원에 방문을 했을 때 혈압이 106에 72 이 정도 되었었는데,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환자가 수술을 한다고 금식을 하고 물까지 먹지 말라고 하면서 링겔을 꽂아놨는데 수액을 조금밖에 안 주다 보니까 수술 준비를 하고 수술을 할 때쯤 저혈압이 빠지게 됩니다. 탈수로 인한 저혈압이 빠졌죠. 그래서 제가 혹시 수술하다가 저혈압이 빠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나중에 저혈압이 빠지니까 당연히 의사는 수액을 늘렸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 끝나고 바로 피검사를 했었을 때는 콩팥이 안 좋았지만 저혈압이 빠져서 수액을 늘렸을 때는, 그리고 환자가 수술이 끝나고 물을 다량으로 마시니까 탈수가 해결이 됐고 그 다음날 정상으로 왔다. 자, 그런데 이것을 생각을 안 한 병원에서의 의사는 저혈압이 빠졌으니까 콩팥이 조금 망가졌다가 하루 되니까 회복했네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됐죠. 당연히 저혈압이 있었으니까 콩팥이 망가졌고 다음날 회복이 됐겠다.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MRI로 엠티셀러 털시카의 컨펌을 받고 바로 데스모프레신이라는 치료를 했습니다. 코스프레이로 하는 약이 있고 알약도 있는데 코로 스프레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코스프레이로 이 데스모프레신을 했는데요. 만약에 요붕증이 있으셔서 이 약을 쓰시게 된다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환자분들이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물을 엄청나게 먹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면서 다량의 물의 섭취는
정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량의 소변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환자가 물을 과다 섭취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저나트륨 혈증이 빠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가 약을 복용을 했는데 물의 과다 복용을 멈추지 않으면 치료하고 나서 두통이나 미식거림, 구토, 정신 혼미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심하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오면 바로 중지하고 나트륨 수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바로 물을 마시는 것도 스탑을 하면서 병원을 방문해서 피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이 환자분께서는 벌써 말씀을 잘 드려서 이런 문제는 없으셨고요. 약을 시작하고 다음번에 오셨는데 하는 말이 세상이 밤에서 낮으로, 나이트 앤 데이라고 하면서 밤에서 낮으로 온 듯한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소변을 너무 자주 보니까 어떤 여행을 못 다녔는데 이제는 소변 자주 보는 게 없어져서 자기가 골프도 칠 수 있고 장거리 여행도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스베가스, 제가 예전에 있던 동네에서 두 번째로 바쁜 의사가 된 이유 중에 한 가지였는데요. 조금만이라도 환자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보다 보면, 무슨 요즘 사람들이 무조건 CT 찍고 MRI 찍고 뭐 이러는데, 기본 피검사 몇 개와 환자의 역학조사, 그리고 그 사람의 스타일, 몇 가지의 신체 검사만으로도 MRI보다 더 못지않은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요즘에 환자들도 무조건 CT, MRI 찍는 것만 좋아하고 의사 또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은 굉장히 많은 과잉 진료는 되는데 치료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의 사례는 굉장히 희귀한 건 아니고요. 제가 3, 4년에 한 분 정도는 충분히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벌써 이런 거는 진단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환자가 난산을 하고 아기 젖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산부인과 선생님이 진단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모유가 나오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안타깝게도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강의가 좋으셨다면 밑에 댓글란에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